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덕바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견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시죠? 인테리어 준비하실 때. 근데 그거를 인테리어 준비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인테리어 견적은 인테리어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인테리어 견적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견적을 많이 받아봤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가 뭔지 모르죠. 견적만 받아봤으니까. 예. 견적만 받아보는 건 의미가 아주 크게 있진 않아요. 예. 요즘에 이런저런 자재가 들어가고 디테일 들어가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겠구나 라는 금액적인 부분만 체크가 어느 정도 가능할 뿐, 그리고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견적에 대한 기준이 정산, 적산,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개를 놓고 봐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핸드폰 충전할 때 C타입 요즘에 많이 통일됐죠. 애플도 이제 C타입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견적 비교를 해봤자 의미가 없고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인테리어 준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인테리어 자체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실패 확률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무슨 인테리어 하는데 그냥 맡기면 되는 거지 뭐 공부하라고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쓴 게 제대로 현장에 반영됐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 자체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공 방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기계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화가 되어 있으면은 견적이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품질은 일정 수준 이상, 디자인도 일정 수준 이상 기준에 맞게 들어간다라는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랑 금액만 골라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액세서리 중간중간 조금 옵션 바꾸고. 그러나 인테리어는 지금 공구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100% 사람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시공하는 것, 그리고 시공 방법, 일정을 잡는 것,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정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하고 어레인지하고 변수가 나왔을 때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애프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노가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없는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쩔 수 없지만 나는 인테리어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알기가 싫다, 그럴 경우에는 브랜드 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브랜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인테리어 업체,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돈 넣는 지갑 있잖아요. 대량으로 뽑아내는 지갑이 있고, 그리고 한 땀 한 땀 손수 만드는 지갑이 있잖아요. 인테리어는 한 땀 한 땀 손수 만드는 지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샘, 리바트, 영림 이쪽은 아무래도 대량으로 찍어낸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였으면 다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쨌든 인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어쨌든 한 땀 한 땀 사람 손으로 만드는 핸드메이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땀 한 땀 어떻게 바느질 할지에 대한 정보가 내 스스로 없으면은 그거에 대한 가치 매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핸드메이드라고 그랬을 때는 보통 프리미엄이 조금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좀 잘한다는 업체 가면은 금액이 좀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게 이제 일종의 프리미엄도 일부 붙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시공 비용 해가지고 계산식이 따로 있어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좀 잘하니까, 멋지게 하니까 내가 좀 더 기업 이윤을 높여가지고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체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업체 기준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누가 몽둥이 누구 쫓아오면서 인테리어 여기서 해라 이러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다시 이야기를 돌려보면은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 자동차로 치면은 순정 상태를 산다고 했을 때는 기업에서 찍어주고 나오는 거니까,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냥 내가 옵션만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되는데, 내가 좀 튜닝을 할라 친다 그러면은
튜닝샵은 그렇게 전국에 많지 않죠. 찾아가가지고 보고 배우기도 하고 알아야 제대로 된 자동차 세팅 튜닝 값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이 꽤 배우기가 괜찮습니다. 나름 100% 디테일 관련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뭐 노하우를 공개 안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현장에 독특한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시시콜콜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인테리어를 좀 내가 배워보겠다,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접근하기 괜찮은 기본 단계의 내용들을 영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채널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테리어는 몸짱 만들기와 옷 입기로 구분되어진다. 몸짱 만들기는 철거 설비 전기 목공, 그리고 옷 입는 단계는 타일부터 타일, 필름, 도배, 가구, 마루, 조명, 탄성, 중문, 청소, 실리콘 요 정도 이렇게 나뉘는데, 이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타일은 조금 다릅니다. 몸짱 만들기와 옷 입기 사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단순히 내가 뭐 현관 바닥 타일, 뭐 주방 미드웨이 붙이는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면은 옷 입는 단계 정도의 가벼운 공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화장실 공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화장실 내부에서도 작은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거, 설비, 방수, 그다음에 전기 세팅, 타일, 그리고 매지 넣고요, 도기 세팅 하고요, 천장 만들고요, 그리고 가구 집어넣고요, 뭐 콘센트 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액세서리 설치하고, 그리고 일부 인코너 쪽에 실리콘도 넣어야 되고요. 굉장히 이게 작은 공정들이 막 또 이렇게 일주일에서 한 일주일 반 정도, 길게는 2주일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뭉쳐져 있는 게 또 타일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안에 작은 인테리어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몸장 만들기와 옷 입기 그 사이에 또 작은 인테리어 타일 이렇게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알아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더 좋죠. 그 이유는 내가 시공 방법 종류 정도까지는 알아야 견적 받고 내가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시공 방법을 원해요, 이런 단열 방법을 원해요, 뭐 이런 타일 부착 방법을 원해요 라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사기당하지 않는 뭐 인테리어 꿀팁, 여기서 보통 나오는 게 견적은 자세하게 받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함정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은 견적을 자세하게 준다라는 거는 내 기준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업자 입장에서. 그러면 A 업체, B 업체, C 업체의 기준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고객이 봐도 몰라요, 아무리 자세하게 줘봤자. 그래서 일단 고객이 알아야 된다. 철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 각 공정마다 좀 디테일하게 시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제가 보통 단열은 중간중간 좀 말씀드리죠. 가장 가볍게 들어가는 거 폼 쏘고, 구멍 뚫은 다음에 샤시 주변으로 폼 쏘는 것, 그리고 곰팡이 나는 곳 주변에다 폼 쏘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좀 뜯어내 가지고 폼을 충진해 가지고 다시 섞어 붙이는 것, 아니면은 다 뜯어내고 그 안에다가 단열을 하는데, 단열도 아이소핑크 넣느냐 PF보드 넣느냐, 그 안에 또 뼈대까지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계속 등급이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자세한 견적 받을 때 얘기를 해 줄 거 아니에요. 업체에서도 자세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세한 견적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어떤 시공 방법을 원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견적해 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정상이거든요. 타일도 제가 떡 시공이 있고 정 시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도 그냥 있는 거 쓰느냐, 단순 교체냐, 아니면 선을 쪼개느냐, 분전함 바꾸느냐, 그리고 요즘에 난연 CD관도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플렉시블로 바꾸라고 하고 있죠. 그런 옵션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종종 영상 켜가지고 정보를 계속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공부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뭐 썸머스쿨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날이 더우니까. 예. 썸머스쿨로다가 여러분들께 내용 전달해 드리는 시간 언젠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OT? 예. 네, OT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 나온 김에 당긴 김에 뽑으랬다고 썸머스쿨 각 공정별로 이런 게 있다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견적 받으시는데 이용을 하시면은 준비가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공정에 대해서 알아도 또 중요한 거는 내 디자인적인 감각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으면은 집이 안 이뻐요. 아무리 단단하게 단열이 되고 방수 잘 해놓고 막 그래도 안 이쁘면 속상하잖아요. 이왕이면 예뻐야 되는데. 그래서 디자인 잡는 방법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썸머스쿨, 글쎄요 몇 개의 강의가 될지 몰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인테리어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칠판으로 막 그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처럼 말로 풀어 드릴게요. 그러면은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영상 보시면 이런 거는 반복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내 몸에 체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썸머스쿨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걸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